재무정보 시스템 9장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elation, primary key, functional dependency, foreign key, referential integrity, field, data type, null value, the normalization, file organization, index, secondary key와 같은 용어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을 Well Structured Relation으로, 즉 정교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용자의 관점, 뷰로부터 노출된 정교화 관계들을 통합해서 Well Structured Relation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필드들에 대해서 포맷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릴레이션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것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일들의 구성 유형들을 살펴보고 인덱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지컬 디자인이라고 하는 논리적 설계는 컨셉츄얼 데이터 모델링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4가지의 주요 단계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교화 이론, 노멀리제이션 이론을 활용하여서 유저 인터페이스, 각각의 폼과 리포트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기반으로 설계된 정교화된 데이터 요구사항들을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통합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확한 고려 없이 개발된 Conceptual Entity Relationship 데이터 모델을 정교화된 데이터 요구사항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통합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변환된 Entity Relationship 모델과 비교해서 하나의 최종적인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피지컬 디자인입니다. 로지컬 디자인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수행이 되어지는데요. 설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타난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저장 형식을 결정을 하는데,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속성들을 물리적 레코드들로 집합화합니다. 레코드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신속하게 저장되고 조회되며 갱신될 수 있도록 2차 메모리에 관련된 레코드들을 활성화합니다. 즉 보조 메모리와 관련된 레코드들을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저장 매체와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키 혹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릴레이션, 테이블의 모든 발생 건수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출물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모든 데이터 요소들과 시스템의 입력물 또는 산출물을 고려하게 되고요. 정교화된 관계들이 주요 산출물입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의 테이블의 여러 물리적 속성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Relational Database Model, 즉 연관된 테이블,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들 혹은
릴레이션들의 집합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 테이블들인데요. 하나의 릴레이션은 이름이 있는 컬럼들과 이름이 있지 않은 임의의 로우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즉 각각의 컬럼들은 엔티티 타입의 속성, attribute, 우리가 field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릴레이션의 특성은 하나의 값만 셀에 입력이 되어지고요. 열에 입력되는 값들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고 각 행은 고유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한 열의 순서는 관계의 의미나 활행의 변경 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행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교체되거나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구조화된 관계라고 하는 well-structured relation을 살펴보시면 데이터의 중복이 최소화되고 사용자가 오류나 불일치 없이 행을 삽입,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well-structured re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림 9-5에 직원 1 relation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직원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부서가 있고 각각의 급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정교화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단순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각각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직원 2 테이블을 보시면 직원 아이디, 이름, 부서, 급여,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 날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직원 아이디 100번, 마가렛 심슨, 부처 마케팅, 급여는 42,000, 교육과정은 SPSS, 이수 날짜는 6월 9일 201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00번, 140번, 앨런 비튼, 110번, 크리스 루첼, 190번, 로렌조 데이비스, 150번, 수잔 마틴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이 작성되어진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이 테이블은 여기 100번과 요것 삭제하고 SPSS와 서베이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티밸류를 갖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교화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행, 로들이 유니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100이라고 적고 그 다음 행을 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에서 여기 SPSS 여기에 서베이의 차이가 있게 되는 형태를 보시게 되시는 것이죠. 2차 정경 세컨드 노멀 폼의 경우 주키가 가진 속성들 모두는 키 전체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고 이를 완전 함수적 종성 full functional dependency라고 하게 됩니다. 3차 정경 third normal form의 경우 주키가 아닌 속성들은 다른 속성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적 종속 transitive dependency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정교화 결과 주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은 주키 후 primary key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즉 의존하게 되는 디펜던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컨드 노멀 폼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속성들은 모두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종속이 되어지고요. 그 밸류가 결정이 되어지고 3차 정교형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종속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때 transitive dependency가 존재하게 되면, 이행적 종속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3차 정규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함수적 종속성과 주키에서 우선 functional dependency는 두 개의 속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만약 속성 A의 값이 속성 B의 값을 고유하게 결정한다면 속성 B는 속성 A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에 있어서 인스턴스 또는 샘플 데이터들이 함수적 종속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분석 사항을 통해서 얻어진 문제의 범위에 대한 지식이 함수적 종속을 정의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세컨드 노멀 폼, 어떤 관계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2차 정규형이 되어지는데요. 주키가 오직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관계의 릴레이션에 주키가 아닌 속성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루는 속성들 전체에 의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세컨드 노멀 폼, 다시 말하면 난 프라이머리 애트리뷰트들이 모두 프라이머리 애트리뷰트,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어지는 형태, 이거를 세컨드 노멀 폼이라고 합니다. 2차 정규형으로 변환을 세컨드 노멀 폼으로 변환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를 2차 정규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소위 determinant, 다른 속성을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계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자들은 분할된 관계들의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서드 노멀 폼은 하나의 관계형이 2차 정규형을 만족하고 두 개의 주키가 아닌 속성들 간에 함수적 종속이 없는 관계입니다. 2차 정규화로 변경되기 위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을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갖는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행 종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객이 있고 고객 이름이 있고 판매원이 있고 지역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보시면 우리가 고객 아이디를 하면 고객 이름을 알게 되고요. 8023번을 알면 고객 이름 앤더슨을 알게 되고, 또 고객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옆에 있는 판매원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고객 아이디를 알게 되면 그 판매원이 누군지, 누가 앤더슨에게 물건을 판매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스미스가 앤더슨에게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스미스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지, 사우스 에어리언지, 노스 에어리언지, 이스트 에어리언지, 웨스트 에어리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B의 3차 정규와 서드 노멀 폼 관계를 보시게 되면 우선 테이블을 보시면 판매원이 스미스면 스미스는 사우스 담당하고, 힉스면 웨스트 담당하고, 에르난데스면 이스트를 담당하고, 포브면 노스를 담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 아이디를 알면 고객 이름을 알고, 또 고객 아이디를 알면 담당하는 판매원을 알 수 있고, 또 판매원을 알면 지역을 알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A의 난 프라이머리 키들 사이에 판매원과 지역 사이에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게 되면 서드 노멀 폼 형태로 바뀌는데요. 테이블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과 판매원이 있는 테이블 하나, 또한 판매원과 지역이 있는 테이블. 이때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과 판매원이 있는 테이블에서 판매원은 외래키의 역할, 그 다음에 판매원 테이블에서는
판매원과 지역이 있는데 판매원이 주키,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외래키, foreign key라고 하는 것은 한 릴레이션에서 프라이머리 키인 속성 또는 그 일부 속성이 다른 릴레이션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속성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즉, 아까 보신 것처럼 판매원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인 판매원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판매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는 외래키 역할, non primary 키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referential interpret라고 하는 참조 무결성은 두 테이블 사이에 판매원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들은 서로 동일한 밸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가 되어집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관계로 변환하는 것은 정교화된 릴레이션으로 변환하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단계별로 첫 번째, 개체를 표현한다, represent entities. 두 번째, 관계성을 표현한다, represent relationships. 세 번째, 관계를 정교화한다, normalize the relation. 네 번째, 관계들을 결합한다, merge the relation입니다. 이때 개체는 각각 관계로 변환, 릴레이션으로 변환이 되어지는데요. 엔티티 타입의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는 대응되는 관계, 릴레이션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주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키의 각 밸류는 릴레이션의 모든 행을 고유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즉, 키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9-10번의 개체 유형의 관계로의 변환을 보시면 개체 관계성도 위에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고객 아이디가 아이덴티파이어, 프라이머리 키고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그리고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non primary 키로 나타나는 엔티티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릴레이션 테이블로 표현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아이디 그리고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가 있는 또한 할인율이 있는 테이블로 변화가 되어져서 고객 아이디가 1273, 이름은 Contemporary Design, 주소는 123 Oak Street, 시주 우편번호는 Austin, Texas, 28384, 할인율은 5%.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테이블을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one-to-many 릴레이션의 경우 일족 관계의 주키, 속성 또는 관계성들을 many 쪽 관계의 외래키로 추가를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one side에서 many side로 이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figure 9-11에서 one-to-many relationship,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customer가 주문을 하게 되는, place order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customer ID, 커스터머 한 명은 0개에서부터 여러 개의 주문, optional many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city, state, zip 코드가 나오고요. 디스카운트가 나오고, 오더에서는 order number, order date, promises date가 나오게 됩니다. 배송, 약속, 날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고객 테이블은 고객 아이디, 그리고 name, address,
city, state, zip, code, 그리고 discount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one, migrate, the many 있기 때문에 오더 테이블에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primary attribute, 커스터머 아이디가 오더 테이블로 외래키로 넘어가게 됩니다. order number, order date, promise date,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들어가죠. order number 57194, order date 3월 15일 2015년, promise date 3월 28일 2015년, 커스터머 아이디는 6390 curser corner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게 되는 커스터머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가 오로 테이블의 foreign key 형태로 점선형으로 되어져 있는 foreign key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또는 유너리의 경우 이제 가능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너리의 경우 A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B 테이블의 외래 키로 추가를 하거나 B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A 테이블의 외래 키로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의 사항 모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 바이너리 및 그 이상의 차수에 대한 매니 투 매니 관계성의 경우 가운데 relationship이 associative entity 형태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릴레이션을 만들고 관련된 관계들의 주키들을 새로운 관계의 주키 composite primary key로 변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우선 그린 9-11을 보시면 제품 ID, 설명, 보관장소, 시주, 우편번호, 그리고 기타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있고 주문번호, 주문날짜, 배달 예정 날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다의 경우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에서 제품 아이디, 주문에서 주문번호를 가져와서 새로운 associative entity인 주문 라인을 만들고 이때 주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으로 non-primary attribute로 추가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문번호, 주문 날짜, 배달 예정 날짜, 주문 테이블, 그리고 제품 아이디, 설명, 그리고 뭐 보관 장소나 이런 것 쭉 관련된 기타 속성이 있고 여기서 제품 아이디와 주문번호가 각각 주문번호, 제품 아이디가 primary attribute, composite primary attribute로 가고 주문 수량이 여기에 non-primary attribute로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너리 형태의 원투매니 관계성은 하나의 개체 유형의 인스턴스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순환 외래키, recursive foreign key를 활용을 한다. 같은 관계 내에서 주키 값을 참조하는 외래키 값이 생기고 many to many 관계성, 일진 many to many 관계성은 별도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을 하는데 새로운 관계의 주키는 같은 주키의 값들을 취하는 두 개의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선 A, 직원 테이블의 경우 직원 아이디, 이름, 생일이 있고 이게 one to many, 직원이 직원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템 번호, 이름, 비용이 있고 어떤 하나의 아이템은 연계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한 어떤 아이템은 또 다른 여러 개의 아이템들 연계 혹은 여러 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몇 개의 수량만큼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one to many 형태고 이게 many to many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관계로의 변화는 보시면 우선 일반 개체 관계로 나타날 때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난 프라이머리 키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으로 만들어 주거나 약개체 그래서 컴파지 프라이머리 키하고 주키가 아닌 속성들을 가진 관계 이때 주키는 weak entity가 의존하고 있는 개체의 주키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진 또는 일진 원투원 관계성은 해당 개체의 주키를 다른 관계의 외래키로 포함을 시켜서 나타내게 되고요. 이진 원투매니 관계성은 관계성의 many 쪽 개체에 대응하는 관계의 일쪽의 개체에 대응되는 관계의 주치를 외래키로 그러니까 원쪽에 있는 것을 many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것을 아까 상태에서도 보셨는데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이너리 또는 유너리 many to many 관계성은 관계성 또는 복합 개체와 연관된 개체들이 주키로 구성된 복합 주키 및 이러한 관계성의 주키가 아닌 속성들을 포함한 관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키를 가진 바이너리 또는 유너리 many to many 관계성 또는 결합 개체는 관계성 또는 결합 개체와 연관된 개체들의 주키와 추가적인 키로 구성된 복합 주키 및 이러한 관계성의 주키가 아닌 속성들을 포함한 관계를 생성하고요. 자신의 키를 가진 바이너리 혹은 유너리 many to many 관계성 또는 결합 개체는 관계성 또는 결합 개체 자체의 주키와 연관된 개체들의 주키로 구성된 복합 주키 및 이러한 관계성의 주키가 아닌 속성들을 포함한 관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 결합, 뷰 인테그레이션은 목적은 중복된 관계들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제 뷰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 이음 동의어는 시너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속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통합할 때 하나의 표준 이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는 이름, 또 하나는 성함. 한쪽에서는 성함으로 돼 있고 한쪽에서는 이름으로 돼 있다. 통합을 하면서 뭘로 바꿔야 되겠죠. 또 하나는 동임 이의어입니다. 하모님이라고 하죠. 의미는 다르지만 서로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속성 이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state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의 주를 나타내는 state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테이블에서는 state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태를 나타내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현재 상태가 평소보다 나쁜 상태다 아니면 좋은 상태다 보통 상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state 이게 각각의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state로 해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키가 아닌 속성들 간의 중복성입니다. 뷰 통합의 결과로 종속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관계가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티티 타입을 relation 테이블로 변환을 시키게 되는데요. relation 테이블로 변환을 시키면 이것은 우리 시스템 리포지토리 안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뷰의 경우에는 이게 다이내믹 뷰인지 materialized 뷰인지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할 때 살펴보고 그 뷰는 메모리상에서만 살펴보고 우리의 하드디스크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레파지토리에는 저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뷰라고 하게 됩니다. 물리적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필요한 정보는 정교화된 관계들과 저장 용량 추정치를 갖고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각 속성들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시고요. 데이터가 사용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설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조회, 삭제, 그리고 갱신이 되는 것을 보시고요. 응답 시간하고 데이터 무게성에 대한 기대 수준 또는 요구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구현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 필드를 설계한다 라고 해서 필드 값,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인식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이 릴레이션의 속성, 애트리뷰트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드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타입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식되는 코딩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 목적,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필드의 모든 값들에 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필드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증진시키고 필드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작업 또는 조작을 지원하는 이 네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산 필드는 calculated field,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필드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필드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통제의 경우는 default value, 기본값, 확실한 값이 필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그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간주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input mask는 필드 내에서 데이터 위치에 대한 넓이와 가능한 값들을 제한하는 코드의 패턴이고요. 범위 통제, range control은 필드에 입력될 수 있는 값들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는 어떤 relation의 속성 값이 다른 속성, relation에 있는 같은 속성의 값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규정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테이블에서 foreign key로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primary key로, 이때 이 두 테이블에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 이 애트리뷰트들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referential integrity, 참조 무결성입니다. null value, 0과는 다른 특별한 값으로서 필드의 값이 실수로 누락된 경우이거나 알 수 없는 값입니다. 그림 9-17을 보시면 이제 참조 무결성 필드, 우선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있고 또 고객 주문 테이블에 주문 아이디가 있고 외래키로 고객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referential integrity가 있는 경우에 null 값이 없는 고객 아이디는 null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테이블에서 primary attribute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직원 테이블을 보시면 직원 아이디 그리고 감독자 아이디, 직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너리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테이블인데요. 이때 이 직원이 직원을 감독할 때 여기서 이제 감독자 아이디를 이제 외래 키로 해서 직원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감독자 아이디는 공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의 경우 조직의 수장의 경우는 아래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지만 그 자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테이블들의 집합이고 피지컬 테이블, 물리적 테이블은 행과 이름 붙여진 필드들로 구성된 테이블들입니다. 이 디자인의 목표는 보조 저장 장치, 저장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디스크는 기계 작업을 통해서 읽혀지는 단위들로 분할이 되어지고 저장 공간은 테이블 행의 물리적 길이가 저장 단위로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질 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는 보조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들은 서로 가까이 저장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비정규화, 정규화된 테이블들을 행과 열에 대한 사용의 관련성에 따라서 물리적 테이블로 분할하거나 결합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불합리한 특성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특성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때 수행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정교화하는 게
옳다라고 알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효율화가 아니라 빨리빨리 데이터를 조인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정교화된 형태로 테이블을 통합이나 결합을 시켜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비정교화가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들은 두 개의 객체가 1대1 관계성을 가질 때이거나 키가 아닌 속성을 가지는 다대다 관계성이 있거나 참조 데이터가 있을 때입니다. 피겨 9-18을 보시면 denormalization by column이라고 해서 A 테이블이 있고요. B 테이블을 보시면 denormalization by row입니다. 그럼 normalized product 테이블을 보시면 제품은 제품 ID, description, drawing under number, weight, color, unit under cost, burden under weight, price, product under manager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비정교화된 denormalized functional area product relation for 테이블은 engineering under bar product under bar ID, description, drawing under number, weight, color가 있습니다. accounting under bar product under bar ID, unit under bar cost, burden under bar weight. 마케팅의 경우에는 marketing under bar product under bar ID, description, color, price, product under bar manager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교화된 고객 테이블, normalized customer 테이블은 customer ID, name, reason, annual salary인데요. 1 to 5, 6, Rogers, Atlantic, $10,000. 1, 3, 2, 3, Tempo, Pacific, $20,000. 1, 4, 5, 5, Gate, South, $15,000. 1, 6, 2, 6, Hope, Pacific, $22,000.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교화되어진 고객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accounting customer, A customer에서 customer ID, A Atlantic customer라고 해서 나와 있는 첫 번째 테이블은 customer ID 1, 2, 5, 6, name, Rogers, region, Atlantic, annual salary 10,000. 두 번째는 2, 5, 6, 6, Valley, Atlantic, 12,000. 두 번째는 T customer, Pacific underbar customer, customer ID 있고 지역이 전부 다 Pacific인 1323, 1626. 그 다음에 S underbar customer, South area입니다. region이 둘 다 South고요. customer ID가 1455, 2433.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교화된 지역별 커스터머 테이블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교화된 테이블과 달리 이렇게 아틀랜틱끼리, 퍼시픽끼리, 사우스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igure 9-90 Possible denormalization situation A. Two entity with a one-to-one relationship. B. A many-to-many relationship with non-key attribute. C. reference data입니다. 보시면 student scholarship application form인데요. student ID, campus address가 있고 또 여기에 application number ID, application number date, qualification이 있습니다. 보시면 학생이 스칼라십 애플리케이션 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교화되어져 있는 관계의 릴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student 테이블은 student ID, campus, underbar address, 그리고
원투원에서 스칼라십 애플리케이션 폼 테이블에서 스칼라십에 관련된 신청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외래키로 가져와서 스튜던트에서 가지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테이블 릴레이션의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트가 있고 퀄리피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스튜던 아이디를 스튜던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두 테이블을 그냥 합쳐서 비정교화된 형태로 하게 되면 student ID, campus underbar address, application date,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underbar date and qualification은 빈 값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application ID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모든 필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denormalization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vendor 테이블에 vendor underbar ID, address, contact underbar name이 있고요. IRM 코트라고 해서 요거 두 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vendor ID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vendor ID, IRM ID가 있고 거기에 요 description과 price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denormalization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torage instruction control for item 같은 경우에 instruction underbar ID, where store, container type 있고요. item의 경우에 item underbar ID, 그 다음에 description이 있습니다. normalization이 되어진, 정교화가 되어진 릴레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storage가 있고요. instruction underbar ID, where underbar store, container underbar type 있고, item의 경우에 item ID, description, 그 다음에 instruction underbar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denormalized relation의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em 테이블이 item underbar ID, description, where underbar store, container underbar type이 있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테이블을 그냥 같이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물론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페이스나 그런 것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리적 테이블 설계를 할 때 테이블 행들의 배열은 피지컬 파일, 보조 기억 장치, 세컨더리 메모리에 연이어 저장된 테이블 행들의 집합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요. 하나의 테이블이 하나의 파일이 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하나의 파일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일 구성은, 파일 오가니제이션은 파일의 레코드들을 물리적으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파일 구성 방식을 선택하는 목적은 빠른 데이터 조회, 거래 처리의 높은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또 데이터 처리의 실패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보호, 리오가니제이션 니즈 제기에 대한 최소화, 데이터 양의 증가에 대한 대비, 허용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보완, 이런 unauthorized use에 대한 보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 오가니제이션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일 구성 유형은 sequential, 순차형입니다. 파일 행들이 주기의 값에 따라서 sequential하게 저장이 되어지고요. 레코드 업데이트 및 추가를 위해서는 파일 다시 쓰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들을 삭제하는 것이 공간 낭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덱스형은 행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비순차적으로 저장되고 인덱스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각 행들을 찾을 수 있도록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인덱스는 파일에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행들을 찾는 데 사용되는 테이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혹은 A, B, C, D 이런 식의 인덱스를 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사전형과 같이 순차형, 시퀀셜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차례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인덱스 보조키는 하나 이상의 행들을 가리킬 수 있는 하나의 필드 또는 필드들의 결합이 보조키가 되어집니다. 여기 그림 9-20 Comparison of File Organization은 A가 sequential, B가 index, C가 hashed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시작이 ACS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B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후지어라고 하는 키는 F하고 P 사이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또 보시는 것처럼 예, 예, B, D, F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P와 Z 사이에 있는 경우로 가서 H, L, P 그러면 P 앞에 있는 우리가 H로 가서 H에서 찾아 들어가서 후지어를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노란 줄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C와 같은 형태로 해시,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주소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러면 각각의 디스크 리파지토리의 물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지어는 해시 알고리즘을 찾았더니 물리적인 위치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서 찾아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인덱스 결정의 가이드라인은 각 테이블의 주키에 대한 인덱스를 규정하고 외래키에 대한 인덱스를 규정하고 키가 아닌 필드들에 대한 인덱스를 규정합니다. 이 필드들은 데이터 목적 조회를 위해서 또는 조건 또는 정렬 명령에 따라서 참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해시 파일 오가니제이션은 각 행의 주소가 주키 값을 행의 주소로 변환시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파일 통제 설계는 백업 기법은 파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놓거나 트랜잭션 로그 또는 감사 트래킹을 하게 되거나 변경사항 로그를 우리가 백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데이터 보안 기법은 코딩 또는 암호화를 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들이 인증 체크, authorization 체크를 한 후에만 복사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인밸리 퍼니처 웹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 회사의 설계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주요 용어, 관계, 주키, 함수적 종속, 외래키, 참조 무결성, 필드, 데이터 유형, 비정규화, 파일 구성, 인덱스, 보조키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의 well structured relation으로 변환시키는 이때 뷰 통합은 어떻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필드들에 대한 저장 형식은 어떻게 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조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어떻게 하고 이때 파일 구성과 관련된 인덱스나 이 인덱스 처리를 할 때 혹은 해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밸리 퍼니처의 내용을 갖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을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전규화에 대한 것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결국엔 well structured relation이 되는 거죠. first normal form, second normal form, third normal form. 1차, 2차, 3차 정규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파일 오가니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시퀀셜 형식으로 가냐, 인덱스 혹은 해시 파일 오가니제이션으로 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